아, 예.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제 토요일이 됐으니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아, 뭐 할 일이 있냐. 여기 이제 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골프를 치자, 아니면 뭐 근처에 라스베가스를 가자, 아니면 뭐 샌디에고를 가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있다가, 아, 거기 지금 막 그 락다운 되고, 샌디에고는 가면은 어차피 가봐야 다 락다운 돼서 놀지도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산이 있어서 어제 그 산에 그러면 산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산에 그 산이 아니고 사실은 트레일 하이킹 하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막 락 있는 데로 하이킹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네 놈이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네 놈인데 분명히 그날 금요일 저녁에 네 놈이 같이 가자고 했다가 한 놈이 토요일 날 아니 그 금요일 날 밤에 나 내일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 놈이 남았어. 미국 애들하고만 이제 한 친구는 저쪽에 아시아 쪽에서 온 인도 친구인데 뭐 그 사진에도 나왔죠. 친구 못 가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그다음에 세 명이서 이제 남아 가지고 아침에 출발하기로 해서 10시에 호텔의 로비에 만났는데 뭐 자기 햄버거 굽겠다고 바베큐에다가 햄버거 굽겠다고 햄버거 15개 사 왔대. 그래서 우리 하이킹하고 갔다 오면은 자기가 햄버거 구워 주겠다고 안 가겠대. 그래 가지고 둘이 남았지. 원래 가자고 했던 놈하고 저하고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산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산에 그거 이 초입 같은 데 도착해 가지고 제가 야, 전화했지. 야, 여기 파킹랏이 되게 완전히 그냥 야생이거든요. 야생이니까, 야, 나 어디에 있는지 너가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오면 전화해. 그러고 텍스트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미시간 동네에 있는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긴급으로 와이프랑 통화를 해야 되니까 나는 못 갈 것 같아. 전화가 길어질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으니까 너 혼자 등산을 하고 와. 그렇죠. 하이킹을 하고 와. 그래. 씨. 그래가지고, 네 명이서 가자고 했다가, 결국은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아가지고, 뭐 혼자 움직이는 거 좋아하니까 갔어요. 저는 이렇게 막 여기 새로운 데 오면은 이렇게 뒤지고 새로운 거 도전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이킹해서 막 돌덩이, 여기는 뭐 저기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다 돌이에요, 길이. 돌 막 밟으면서 좀 발목 아파가면서 막 밟다가, 생각지도 못한 데 산이 나타나가지고, 와, 이 산 이거 올라가야 돼 말아야 되는데 뭐 몸집이 이만한 아줌마부터 뭐 이게 살이 많으신 여자분부터 애들까지 막 다 올라가는 거여서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시작했다가 해발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요. 와, 진짜 우리나라 산이 아니고 이런 경사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산. 와, 끊임이 없더라고. 중간쯤 올라갔다가 포기할까 그러고 진짜 앉아 있는데 천천히 올라오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해요. 이제 마스크는 안 썼지만 다 이게 야외니까 마스크 안 쓰고 이제 다 인사하는데 거리 떨어져 가지고 인사하고 올라가다가 포기할까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가 조금씩 가면 천천히 가면 돼. 포기하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요. 포기 안 하고 이제 올라가서 결국 정상을 찍었어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제가 이 라이브를 다음 주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을 찍었어요. 미국 국기가 꼽혀 있는 엄청나게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상상이 안 되는 진짜 높은 데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 직선 코스로 우리나라처럼 꼬불꼬불 뭐 산길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콘크리트가 깔려 있어요. 그 차로 올라갈 수 있게. 그걸 1시간 반을 올라갔으니까 엄청 높은데요. 미쳤어. 아무튼간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제 뭐 여자분들도 계시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사진 찍었죠. 그 LAC 그 광산 같아 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저 뒤로 쫓아와 가지고서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저쪽이 어디고 저쪽이 뭐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저기가 멕시코다 막 이러는데 멕시코 지역을 딱 봤는데요. 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고 확대해 봤더니 진짜 LAC가 그 리튬을 채굴하는 채굴 광산 있죠. 그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사진 찍어서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LAC 그거 이제 광산같이 생긴 거를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다가 그 할아버지가 저 내려가는 데를 내려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뭐 이렇게 뭐 낭떠러지는 뭐 저거잖아요. 그 돌산이네, 돌산. 돌산에 뭐 이게 있어요? 뭐 가이드 뭐 핸드레일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내려가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쫓아오시더니 제가 저한테 여기 중턱에 좀 앉아서 얘기 좀 해도 되냐 그래서 그러라고 이제 인사하시고 얘기했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테드야, 테드. 근데 여기 머리에 이 모자에 이 NRA라고 아세요? 혹시 NRA? I am friend for NRA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시는 분 계시네, 국민 대표님.
전미 총기협회. 그렇죠. 총기협회. 총기협회 그 모자를 이제 쓰시고 계시는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이제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고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제 미시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노스다코다에서 왔대요. 노스다코다는 어디냐? 내가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노스다코다는 미국 지도상으로 지리적으로 제일 중앙에 있는 중심으로 잘라도 중앙, 가운데 위아래로 잘라도 중앙이래요. 거기에서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런데 이제 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우 쪽으로 봤어요. 저는 이제 좌우 뭐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논리가 있고 좌도 좌의 논리가 있고 이러니까 뭐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냥 얘기 들으면 되지. 얘기 시작하는데 이분 이제 그 파이낸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데 근데 이 아저씨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의 금융이 지금 위태롭다. 그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야? 그랬더니 너 지금 여기에 빚이 얼마인 줄 아냐? 미국의 빚이. 근데 이게 보통 우익에 계신 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데, 재밌는 얘기 하시네. 그래가지고, 미국의 부채가 얼만데요? 뭐 이랬더니, 전 세계 부채가 얼마인 줄 아냐? 그래. 미국의 GDP가 지금 22 트릴리언, 그냥 22 트릴리언이라고 얘기할게요. 지금 전 세계의 그 GDP가 약 80에서 90 트릴리언 정도 됐네. 이게 할아버지 얘기예요. 제가 뭐 그쪽을 공부한 게 아니니까. 트릴리언이라면은 9,000조 정도, 9,900조 정도 되나요? 9,900조? 뭐 아무튼 그래요. 가늠도 안 돼요. 예. 뭐 아무튼 근데 미국이 전 세계 GDP의 약 지금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전 세계로 따졌을 때의 GDP 대비 그 뭐죠? 빚의 비율이 얼마인 줄 아느냐? 빚이 약 300% 정도 된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되다가 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국 얘기 같은 거 하는 거. 자기네들은 쓰잘데없는 저한테 돌덩어리를 주워가지고 돌을 주시면서 먹고 있는 이 물병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거 왜 가져가? 그랬더니 지금 우리 미국이 자기네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하고 있는 짓이 이거래요. 돌멩이를 주고 물을 가져가는. 아니 되게 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돈을 그냥 프린트하고 심지어 지금은 돈을 프린트도 안 하고 컴퓨터로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돈 발행하는 거잖아요. 돈을 발행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훔쳐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중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미국 사람들이 훔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네들은 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아저씨 얘기가 괜찮아. 그래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인 너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놀랍다. 그러고서 이제 얘기하고 갔어요. 그 아저씨랑 저랑은 되게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근데 65세지만 미국은 뭐 나이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아저씨랑 저랑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내려오다가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해드릴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아저씨가 한 얘기. 너 차 보험 있냐? car insurance 있냐? 그러더라고. 있지? 그랬더니 생명보험 있냐고, 라이프 인슈런스 있냐고. 그래가지고, 있지. 갑자기, 야, 씨, 보험 파시는 할아버지인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은퇴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뭘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보험을 파시나? 아니, 그러면서, 파이낸스 인슈런스가 있냐는 거야. 파이낸스, 제가 갖고 있는 재정에 보험이 있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정엔 보험이 없죠. 그래서 재정보험 같은 걸 파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재정에 대한 보험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 그러는 거여서 재정에 대한 보험이 뭐가 있을까? 어차피 보험 안 살 거니까 그래가지고 뭔데? 드러나 볼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5% 정도는 precious metal에 투자하는 거를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precious metal. 귀금속이구나. 귀금속에 투자하는 거를 고려해 보라는 거야. AIAG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뭐 돈정남에다가도 영상 올리고 하지만 파이낸스 얘기를 늘 라이브 끝에 때 하잖아요. 저의 거의 90% 이상의 자금이 다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넌 주식 안 해? 401k 같은 거 있어. 나는 401k나 이런 거에 다 올인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뭐 4%를 얘기도 하고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 자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다가 그 아저씨가 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금이 뭐 역사적으로 어땠다 저땠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투자 같다. 근데 금이 지금 되게 비싼 단계 아니에요? 뭐 온스당 지금 얼마예요? 2,000불 가까이 되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현물 같은 거는 없어지면은 다 도둑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야, 금도 GLD 같은 펀드가 있는데 그런 펀드를 투자하면 어때? 했더니 이 아저씨의 얘기, 이 할아버지의 얘기는 지금 미국 하는 짓거리로 봐서는 어느 나라에서건 핵폭탄 같은 게 날라올 수 있는데 나한테 EMP가 뭔지 아네요. 여러분들 EMP가 뭔지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할 때 혹시 EMP 파를 맞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MP가 그 일렉트로 매그네틱 펄스 전자기파 맞아, 전자기파죠. 그게 나오는 곳은 두 군데다. 한 군데는 그 솔라 파워로 인해서 그 핵폭발로 인해서 오는 거랑 그다음에 뭐 핵폭탄 뭐 이거 얘기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어느 나라에서든 핵폭탄을 던져 지상으로부터 한 500km 상공에서 뭐 패트리어트 같은 걸로 맞춰서 터트려. 그러면 핵폭탄으로 인한 낙진 같은 거는 안 올 수 있지만 그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지만 일렉트로닉 매그네틱 필드 EMP는 이렇게 뚫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꽉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 모든 전자기가 다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에 터지면 월스트리트 다 마비가 되고 이 떨어지면 마비가 되면 너가 그 골드나 실버를 예를 들어서 선물이나 뭐 펀드 같은 걸로 사놨으면 그 기록이 다 없어지는데 물론 복구가 되겠지만 그렇게 그런 이제 패닉이 오면 돈 가치가 폭등하고 너는 당장 쓸 돈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물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아까 내가 줬던 돌멩이 있지? 그거 돌멩이랑 물이랑 바꿨는데 심지어 그런 돌멩이도 가치가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현물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훨씬 좋다. 자기는 30년 전부터 골드랑 실버를 사가지고 파이프에다가 담아놓고 딱 테이프 같은 걸로 딱 막아가지고 뒷마당에다 묻어놨대요. 안 꺼낸대. 왜냐하면 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사고 팔고 해서 돈 벌 생각은 말고 그냥 묻어놓으라는 거지. 묻어놓고. 그 대신 자기가 부인한테는 최소한 알려줘야지 죽어도 누가 파서 쓸 수는 있으니까 묻어는 놓으라는 거지. 누구한테 알려는 주라는 거지. 아무튼가. 그래서 그래 그러다가 근데 골드코인 이 아저씨가 골드코인을 파시려 그러다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골드코인 너무 비싸잖아. 뭐 어떻게 사? 뭐 kitco라는 웹사이트 가서 알아봐. 뭐 가격 현물 뭐 나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아저씨가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실버코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버코인. 골드 말고 실버도 있다. 실버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얘기. 실버. EMP는 너무 많이 간 것 같다고요? 질문 받죠. 예. 실버 코인에 대한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이제 종착지요. 실버는 그 할아버지의 얘기예요.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기의 그 정체를 밝히더라고. 자기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듭난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약간 옛날에 주영훈인가 그 사람처럼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그런 거 말고 가서 거듭난 사람, 뭔가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가지고 된 그 사람인데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너 그거 아느냐고. 그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시에 사람들 하루에 그 월급이 얼마인지, 1급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예수스 2000년 전에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1급이 맞춰보세요. 전 몰랐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와이프는 알더라고요. 은화 한입이었답니다. 은화 한입. 그 1온스 뭐죠? 은화 있죠? 은화 한입이었대요. 재밌죠? 은화 한입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또 다른 예를 들었는데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 당시에 그 사람들의 최근으로 와서 일당이 얼마였냐? 한 1900년이 지나고 난 후 그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하루에 일당은 얼마였을까요? 마찬가지로 은화 한입이랍니다. 그러니까 은화 한입이 그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은화 한입이 사람들의 일당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 은화 한입이 얼마냐면
대충 $25 정도 돼요. 21에서 뭐 $25 정도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일당이 얼마예요? 한 시간당 20불 받는다고, 그러니까 2만 원 받는다고 쳤을 때 8시간이라면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저희 이 일당이 그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스케일도 뭐 저희 같이 회사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받겠지만, 그 정도라고 쳤을 때 지금 은화 한 입의 가치가 많이 낮은 편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제가 또 팔랑귀 아닙니까? 지난주에 팔랑귀어라고 누가 저한테 미생 ETF를 만들어 주셨는데, 팔랑귀어. 그래서 은화 한 입이 지금 가격으로는 많이 낮고, 만약에 포텐셜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와서 팔랑귀니까, 야, 너 은화 살려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은화 아무 데서나 다 판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사러 갈래나? 이거 너랑 이제 끝나면 나 은하 바로 살래, 오늘. 점심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 10시에 올라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셔가지고, 차 타러 왔을 때가 거의 4시였으니까 6시간 등산했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차 픽업 해가지고, 가서 은하를 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같이 가주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근데 나도 이제 그때까지는 크리스찬인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나도 이게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하고 구독자를 이렇게 만난 것도 그렇고,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저도. 그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서 저한테 말을 걸지 말지를 계속 기도했대요. 이런 아시아인 저 사람한테, 여기 아시아인 산 등산하는데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 아시아인한테 말을 걸까 말까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그냥 용기 내서 저한테 말을 걸으신 거래요. 고맙다. 저도 사실은 4명이서 같이 가기로 했었던 거예요, 등산을. 근데 3명이 다 꼬꾸라지는 바람에 딱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자기 트럭으로 저희 있는 저 차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 할아버지랑 같이 구글 찾아가지고 코인 파는 데를 갔어요. 산에 내려와가지고 코인 파는 데를 갔어. 와, 정말 여러분, 제가 코인 파는 데를 갔는데 일반 코인 파는 데 문을 닫았고 총포상을 갔어요. 총포상. 와, 총포상을 갔는데 진짜 제가 여태까지 만나볼 수 없는, 정말 쓰레기, 여기 이렇게 있는 동네가 아주 정말 잘 못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인데 총포상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제가 미국에서 총포상도 처음 들어가 봤지만 제가 미국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똥 싼 군복을 한 20년째 안 빨고 걸어놨을 때의 냄새? 그런 이상한 냄새가, 와, 예, 총기 옆에 할아버지가 저를 총포상으로 왔는데, 와, 진짜, 냄새가, 정말, 똥내가 아니고, 똥내는 알잖아요, 제가. 처음 느껴본 땀내가 썩어가지고 나오는 똥내? 뭐 이상한 거기에 들어갔어. 막 군복 걸려 있고, 막 총이 있고,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거 다음 주에 라이브 할 때 사진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사진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와, 냄새가. 거기에 막 등치 이만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생긴 아드님하고 따님들이 TV 같은 거,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TV 세워놓고서 앉아서 보고 계시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오른쪽 갔는데, 거기에 또 걷지도 못하게 생긴 큰 할아버지, 수염 달린 아저씨가, 어떻게 왔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아저씨, 나를 인도한 아저씨가 자기도 여기 처음 왔다고 그러면서 실버 코인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실버 코인 있다 그러면서 이 밑에서 낑낑하고서 꺼내시더라고요. 실버 코인이 여러 개 들려있는 거를 저한테 보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 샀어요, 여러분. 제가 샀어, 이거. 제가 원래 기가 좀 얇아. 그래서 샀어, 이거를 가면서 한 100만 원어치만 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뭐 하나에 해봐야 보증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100만 원어치만 사야 되겠다. 100만 원어치라고 해봐야 40개 되잖아요, 이거. 그죠? 1000불어치 하면 한 40개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0불어치 정도를 사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초콜릿 포장지. 이거 코인도 너무 더러워, 여러분.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반짝반짝하고 포장이 다 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코인도 엄청 더러워. 때가 막 껴있고, 이것도 개 중에 깨끗한 걸로 골라온 거예요. 이거 좀 사기당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가. 근데 여기 이제 총포샵 주인이 해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도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도 의미들 저는 이쪽은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테슬라 아니면 뭐 LAC 뭐 제가 같이 가는 저랑 같이 가는 뭐 벨로다인이나 루미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또 뭐 있죠 우리? 주식 투자한 거 우리?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퀄컴도 투자하신 분들이 있나? 저 따라서 퀄컴 뭐 아이페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팔란티어, 그죠? 팔란티어도 있고 나녹스도 있고 많이 투자했잖아요. 근데 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사실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테슬라 같은 걸로 돈 많이 벌어서 지금 행복하시죠. 뭐 이제 행복하니까 와가지고 아니 안 행복하신 분들은 이제 악플을 막 달아주시지. 너 때문에 네가 사기라 그래서 주식을 못 샀다. 뭐 그분한테 욕 먹어서 욕하시는 거 이해해. 돈을 못 번 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근데 이 총포상 할아버지가 해주는 얘기가 총포상 할아버지랑 이 아저씨랑 재미는 이 아저씨랑 약간 이제 좀 곁다리인데 인사하자마자 이 아저씨랑 나랑 계속 등산을 하면서는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거리가 있으니까. 야외기도 하고. 근데 이제 총포상에 들어가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오시길래 마스크 써야지 그러고선 저랑 이제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 들어가더니 그 총포상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마스크 써야 되냐 여기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야 내가 엄마 핵폭탄보다 무서운 총을 파는 사람인데 총에도 안 죽는 내가 마스크 같은 거 써야 되겠냐? 신경 쓰지도 않아. 마스크 다 벗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들 마스크 벗는데 저만 이제 마스크를 쓰고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저를 데리고 오신 우리 총기협회 할아버지. 저는 이제 좋은 친구가 됐다고. 이 할아버지를 디스하는 건 아니고, 이 할아버지의 첫 말이, 너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딱 그래요. 이거 뭔 얘기지? 이 아저씨들은 아직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믿고 계세요. 트럼프가 아직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이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트럼프가 졌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좌와 우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격. 총포상 할아버지 얘기는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면 자기 여기 스트리트 그 거리에 있는 그 표지판 내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총하고 이런 거 다 들고 나오겠다. 거리를 나오겠다. 그래서 이건 뭐지? 정치 얘기는 여기서 그만 그러고 이제 아저씨한테 자, 잠깐 코인 얘기 돌아가시죠. 코인 얘기. 그래서 이제 코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어느 쪽 진영, 그 우쪽 진영의 그 태극기 할아버지들 같은 분들의 쪽 진영의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쪽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좌쪽 진영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의 좀 합리적인 것들은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중도파라고 하죠. 이 아저씨가 해주는 얘기 중에 코인 얘기는 들을만 했어요. 코인 얘기는 왜 들을만 했는지, 이게 왜 들을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야. 우리나라가 사실은 북한하고선도 아예 완전히 정전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 같은 거 주식 올라서 좋지만 현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현물은. 그죠? 그 현물에 대한 그 아저씨 얘기대로 이런 거를 5% 정도의 보험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귀 따갑게 그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총포상 아저씨한테 색다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총포상 아저씨는 총기협회 같은 세미나에 가잖아요.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유태인 생존자가 나와서 해준 얘기. 이 유태인들은 이 팔뚝에 문신이 다 박혀 있었답니다. 난 몰랐는데 문신을 다 박았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다 지우고 팔에다가 문신을 다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번호를 다 매겨줬대. 그러니까 번호로 불러줬대. 번호로. 그러다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에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들, 북한도 마찬가지고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탈출해가지고 나가다가 그 군인 마지막 경계선에서 군인한테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군인이 총을 겨누고 어디가 이 새끼야 먼저 뭐 너 죽일래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꺼낸 게 금화 2냥. 이게 코인은 아니었고 뭐 이렇게 생긴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2냥이라고 쳐요. 금화 2입을 줬대요. 금화 2입을 줬는데 이 아저씨가 그 군인이 금화 2입을 받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대. 당신이 나를 죽이면
어차피 위에 보고가 되고 자기 몸수색 당하고 그러면 어차피 코인 다 뺏길 텐데 날 죽여봐야 당신한테 득될 게 없다. 나를 보내줘. 그럼 난 지금 가족들이 뒤에 많으니까 계속. 근데 그때 당시에 금화 두입의 양이 어느 정도냐? 지금은 하나에 한 2,000불 하죠. 금화 한 코인이 2,000불 정도 하죠. 그러니까 두 개면 한 4,000불 정도 되죠. 그때 당시에는 금화 두입이 그 군인이 한 얘기예요. 군인이 당신 이게 두 개면 지금 어느 정도의 돈인 줄 아냐. 그때 당시에 금화 두입이면 호텔을 살 수 있었대요. 호텔. 뭐 지금 그 아저씨들 그 할아버지의 얘기예요. 그 금화를 파시는 할아버지. 금화 두입이 지금 호텔을 하나 살 정도의 돈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걸 주는 거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받았대요. 받고 야, 당신이 날 잘 보내주면 어차피 내가 남겨져 있는 나의 다른 유택의 가족들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소문이 날 거고 뭐 신고를 할 거고 결국 복잡해지는데 나를 보내주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식구들한테도 계속 그 말을 갖고 오라고 하겠소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줬대요. 그래서 보내줘서 자기는 탈출하고 자기 탈출해서 그 미국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탈출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가족이 이제 계속 한 명, 두 명 넘어올 때마다 금화 두입씩 갖고 왔겠죠. 총 몇 명의 가족이 탈출했냐면 45명의 가족이 탈출했답니다. 45명. 그래서 무려 뭐 90개 정도를 받았겠죠. 그 사람은.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제일 마지막 얘기는 이걸로 끝났어요. 그 마지막은 딸들이었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딸들이었는데 딸들은 통과할 때 금화를 네 입을 줬대. 네 냥을 주면서 그 군인한테 탈출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군인이 왜 당신들은 네 개를 갖고 왔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 말 우리가 젊고 이쁘니 우리한테 다른 유혹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금화 네 입 정도를 주면 다른 유혹 없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까 해서 네 입 아버지께서 네 입씩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다 그러고선 네 입을 냈대요. 아무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저의 심리를 이미 알겠지. 너무 옛날 얘기 같지. 지금 우리는 이제 세계대전, 세계 2차 대전 같은 게 없으니까 뭐 너무 옛날 얘기 같고 이제는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지.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 사이공 얘기를 사이공에서 살아온 사람 그 베트남 그 사이공이 베트남하고 뭐 이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사이공하고 베트남하고 뭐 이제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이공이 무너졌어요? 잘 모르겠는데 사이공이 무너질 때 사이공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미군의 배에 태워달라고 돈을 그 여행 가방에다가 들고 온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군 배로 탈출한다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에 하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탈출을 해야 되면 그때 사이공 베트남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와가지고 미군들한테 밀어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들 배 태워달라고 로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 미군들이 그 옷가방들 있죠? 그걸 발로 다 밀어가지고 막 돈들이 막 날렸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막 돈들이 막 그냥 쓰레기처럼 막 날려다니고 막 이랬대요. 그때 배는 태우고 싶은데, 그죠?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6.25 때만 해도 그 무슨 어디죠? 그 함경도인가? 거기서 배 타고 부산으로 내려온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무슨 영화였죠? 아무튼 그거 미군들 배에 막 그거 해가지고 타갖고 내려온 그것처럼 배에 누가 먼저 타냐? 영화에서야 국제시장인가요? 예. 우리나라 이게 영화에서야 여자를 먼저 태워라, 애들을 먼저 태워라 그러지. 여러분들 이제 실제가 되면 흥남철수 맞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솔직히 생각해봐서 여자랑 애들 먼저 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 있는 사람들 먼저 아니면 우리 가족 먼저 이런 식의 이기주의가 사실은 좀 정치인 먼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논리들이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사를 가르는 입장에서는 엄청 먼 이야기 같은데 무겁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이지 모든 가능성이잖아요. 이 아저씨가 처음에 스타트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 그런데 생각해 보면 파이낸셜 인슈런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자산에 대한 테슬라, 뭐 팔란티어 우리가 돈 벌었잖아요. 그거 다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이 사실 없어. 물론 뭐 금융시장이 망가지고 뭐 어떻게 됐건 간에 복구는 되겠죠. 아니면은 금융시장이 망가지면 뭐 오래 존버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물이 어느 정도는 맞겠다라고 해서 저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저도 이제 뭐 다른 데도 투자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돈정남에도 올렸지만 수입의 라인을 다각화하는 거고, 제가 지금 현재 돌리는 사업이, 제가 지금 리크루팅 사업하고 유튜브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지금 그죠? 조그만 수입인진 몰라도. 근데 사실은 실물로는 투자하는 게 부동산 말고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까 싸이공 얘기해 주는데, 싸이공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왜 그거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전에 싸이공 그 베트남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금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코인을 들고 왔던, 그러니까 이 금 코인이 아니고요. 그때 탈출했던 베트남 사람들의 많은 상당수가 그 금으로, 베트남에 이렇게 세공 기술 같은 게 많았대요. 그래서 뭐 금 딱지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금박, 그러니까 진짜 금박 그런 거, 비닐로 금박 말고 금박, 그 다음에 전자장비를 만들 때 쓰는 이렇게 펀치로 뚫어가지고 만드는 금박 같은 게 있대요. 그걸 들고 왔대요. 그 금을 들고 와서 준 사람들 먼저 탔대요. 그걸 그 총기협회 할아버지한테 듣고, 아 근데 얘기 잘 들었으니까 빨리 코인 주세요. 그래서 코인을 사갖고 왔는데 코인이 다 더러워. 저는요 코인을 이렇게 막 포장돼 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다 더러워. 그리고 뭐 인증서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인증서 없고요. 인증서는 어디 있냐면 이게 인증서예요. 이거 보여요? 여기 0.999% 파인, 거꾸로 나오나? 이건 거꾸로 안 나오네. 0.999% 파인 실버. 이게 그냥 인증서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아니 벗겨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첨부로치 살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잘 몰랐던 거지. 아, 골드바도 주더라고요. 골드바란다. 은바도 줘가지고 저한테 이걸 하나 29불 받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씨 안 사. 딴 데 가서 산다. 내가 첨부로치 살 걸 내가 뭐하러 여기서 사냐. 그러고선 하나만 사갖고 왔어요. 그 인터넷 같은 데를 찾아보면 분명히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 국제 시세에 얼마만 붙여가 택배비만 붙이면 살 텐데 내가 굳이 그 사람한테 29불씩 도대체 얼마를 남겨 먹으려고 29불을 해가지고 아무튼간 하나만 사갖고 왔어요. 뭐 기분이 있지. 그래서 내가 하나만 줬는데, 이 할아버지가 산을 내려오면서 저한테 이거를 되게 사교쉽게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너 골드바를 사봤냐는 거야. 골드바 있잖아요. 그게 들면은 돌멩이 같은 걸 주면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손에 들면은 느낌이 어때요? 이건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들면 무겁다. 이건 이 정도 무겁겠다라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이렇게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으면서 돌멩이 나한테 두 개를 주면서 하나 이만한 돌을 주고 하나는 요만한 돌을 주면서 눈은 요걸 보고 무게는 이걸로 느끼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네가 골드 코인을 몇 개를 사든지 골드바를 사가지고 손에 들어보는 순간 굉장한 신성감을 느낄 거래. 그래가지고 나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총포상한 거 가가지고 그래서 산 거예요. 제가 골드바나 코인을 읽어보면 자기는 신기하게 잠이 잘 온대요. 너는 신기한 경험을 할 것 같아. 할 거래. 저기 이런 거를 손에 들면 잠도 잘 오고 그래서 그래? 그래. 가는데 진짜로 아니나 다를까 그 은바를 주시더라고요. 그 뭐라 그랬더라. 그게 몇 온스? 100온스짜리였나? 1온스가 얼마예요? 무게로 따졌을 때 1온스가 무게가 이거 엄청 무거워. 딱 들었는데 그냥 쇳덩어리 정도 될 줄 알고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뇌로 이렇게 인지하면서 무겁게 딱 들었거든요. 근데 드는 순간에 이거 뭐야? 엄청 무거워. 와, 이게 골드바, 은바 이거구나. 그리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납 들어보면 깜짝 놀란다고요? 와, 킬로그램이 아니에요. 아까 그냥 킬로그램 쇳덩어리가 아니고 분명히 사이즈는 요만한데 드는 순간에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 골드바 들어보면 놀래죠? 다 아시네. 골드바 그런 건가 봐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목표는 골드바도 하나를 모아봐야 되겠다. 은바 이제 나중에. 근데 골드바나 이런 거를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한테 거래하는 게 보고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를 좀 싫어해. 또 정부한테 보고되니까 미국 정부한테 보고가 안 되는 금액 단위는
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만불 미만은 보고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불 미만으로 거래하기 좋은 건 이렇게 코인으로 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을 샀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를 전달 들은 거를 전달해 주는 이유는, 저희가 주식 얘기, 뭐 자동차 얘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실제로 파이낸스 인슈런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실제로 도움되는 거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이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안 난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시에,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나왔던 책 중에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책 혹시 아세요? 그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는데, 제목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번은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왔는데, 과거 400년간인가를 그 관찰한 하버드 학자가 쓴 책이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책이었나? 뭐 그런가 봐요. 거기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 늘 부채 대비, 그러니까 GDP,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 생산하는 생산량 대비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이 90%를 육박하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라는 게 그 하버드에서 나온 그 책의 요지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할아버지는 이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를 다 얘기하는데, 동남아시아를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IMF가 한국만 일어난 줄 알잖아요. 근데 IMF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만 금융위기를 당한 게 아니라 동남아 전체,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다시 흔들었는데, 그때 당시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가 책에서 나오는 거라는데, 높아지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현재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22 트릴리언 달러잖아요. 2경 2천조? 뭐라 그랬죠? 2경 2천조 정도의 그 GDP가 있는데, 미국이 현재의 빚이 27 정도 됩니다. 27. 그런데 요번에 이제 추경안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나오면은 그게 약 3천조 정도가 더 나와가지고 토탈 30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빚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부채 비율이 약 133%에서 한 150% 정도 늘어나니까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막 지금 올라간다고 우리 다 막 좋아하잖아요. 팔란티어 올랐느니, 루미나가 올랐느니, 테슬라가 올랐느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에 하나, 아니, 그러니까 미국도 만에 하나 이 조정이 들어온다면, 지금 우리가 숫자로 갖고 있는 이 주식이 조정이 될 수도 없지 않을 수도, 아니,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괜찮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저씨 얘기는 좀 익스트림이시긴 한데, 만약에 미국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짐바브웨처럼 막 되고 그러면, 골드 코인 하나가 지금 2,000불이지만 이게 2,000불이 2,000불, 250만 원, 이게 하나가, 이 250만 원짜리 코인이 약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으로 이게 몇 개, 예를 들어서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박살이 나잖아요. 아니면 막 이제 되면 이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서 투자로서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거나 어디 나라에서 탈출하거나 그럴 때 이거만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없다는 거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캐시가 달러일 수 있는데, 달러가 지금 사실은 뭐 중국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달러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최선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준비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골드 바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코인 같은 거를 준비해 놓으면 언젠가는 쓸 수 있는 날이 안 오면 제일 좋겠지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지금 저의 이웃 채널로 있는 분들 중에, 저 미시간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총기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우측으로 많이 치우친 분들이지. 근데 그분들 얘기를 귀그려 보면 지금 미국은 사실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총을 사기가 되게 어렵고요. 총은 둘째치고 총알이 없어가지고, 총알을 앞으로 3년간은 총알을 돈을 줘도 못 산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총알이 너무 지금 귀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쪽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쟁을 준비하듯이, 뭐 다들 하는 얘기는 자기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모은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매점매석이 일어나 가지고요. 예, 지금 미국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총알을 얘기 들어보세요. 이쪽에 현지 있는 사람들 총알을 사실 수 있는지. 총알 없어요 지금. 총이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총이 아니고 총값은 올라갔고 총은 구할 수는 있는데 총값은 좀 더 비싸게 줘야 되고요. 1.5배에서 2배까지도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총알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총알을 살 수가 없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총알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막 나오는 대로 족족족족 다 쓸어 모으고 있으니까 저는 다 아시네. 덤벨도 그 정도 올랐다고. 지금 트럼프 불복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불안불안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나건 지금 보시는 분들 나라에서 무슨 일이 나시건 아니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나건 이 코인들은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크게 투자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진 몰라도 이거 가지고 경제 뭐 사고 팔고 해서 돈 벌자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할아버지 얘기, 자기는 30년 전에 너무 많이 투자해놔가지고 금하고 은이 많아서 팔아가지고 RV 팍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레크리에이션 비이클 있죠? 그 캠핑카가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파킹장, 그 캠핑장을 샀더라고요. 사고 그 노스다코다에 샀는데 지금 거기 눈이 오니까 캠핑을 많이 안 하시니까 이 여기까지 지금 멕시코 근방까지 내려와서 여기 또 캠핑장이 크거든요. 그 캠핑장을 또 인수하러 오신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갖고 계셔서 자기는 조금씩 현물화를 해서 팔고 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런 데다가 쌓아놓고 뒷마당에다가 묻어놓고 까먹지만 말라고. 나한테 까먹지만 말고 까먹지 말고 뭐라 그러지? 가족들한테는 알려주고. 왜냐면 혹시나 죽으면 가족들은 써야 되니까 가족들한테는 알려주라고. 아무튼 맨날 자동차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좀 제가 든 것도 저는 이런 얘기를 우연으로 들었다고 생각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니까 뭐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종교가 뭐 저는 전 그쪽 종교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우연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코인 생겼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야 코인